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보수주의를 이제 신보수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보수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으로 끝난 구보수주의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서 부패보수, 무능보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으로 끝난 보수주의를 구보수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근데 그 구보수주의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부패한 보수, 무능한 보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 그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구보수주의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보수주의가 이런 말을 들은 경우가 많죠. 이런 평을 받았죠.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특권의식이 너무 강하다. 그런 비난을 받았죠. 이제 그것을 한번 벗어나자.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는 신보수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 신보수주의는 특징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반대는 전제주의죠. 자유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자. 이것이 이제 신보수주의의 가장 우선되는 핵심이죠.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은 정치도 살고 사회도 다른 거 살죠.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하는데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전체주의, 계획경제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망하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경제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반체제 집단의 발호를 제압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사회를 이룩하자. 반체제 집단의 발호를 제압하자. 이 말은 반체제는 이 종북 좌익 체제를 말하죠. 종북 좌익 체제. 종북 좌익 체제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제압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선진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종북 좌익들의 이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선진사회에 못 가고 우리는 후진사회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유하고 국가를 보유하자. 진짜 필요하죠. 우리가 남북이 지금 서로 죽느냐 사느냐 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국방을 게을리한다. 국방력을 약화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벌써 군인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지금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력이 확 약화되는데 국군도 60만에서 50만으로 북한엔 정규군만 120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 국방력을 이게 약화시키는 일인데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유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고요. 부자에게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죠.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됩니까? 부자 되려면 얼마나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부자가 되는데 이런 부자들은 성실하게 돈 번 부자들에겐 자유를 줘야죠. 자유를.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으니까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워가지고 부자가 미워서 부자 거 뺏어가지고 서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부자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서민복지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러려면 부자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서민들이 기회를 더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것을 빼앗아가지고 서민 줘가지고 당장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면 부자들이 일할 의욕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망하니까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공산국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게 되는, 그래서 부자도 만족하고 서민도 만족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보수주의의 정신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보수주의라고 하든지 그냥 보수주의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지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되고 자유한국당의 정책이 돼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신보수주의 운동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귀국하면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이 신보수주의 운동을 제대로만 잘해서 정착을 시키면, 그래서 이런 분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접어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경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 국장,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 국장 등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상원 청문회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북한은 미 정보당국의 최우선 순위다. 한반도에 충돌이 일어나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 내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댄 코츠 DNI 국장은 그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실존적 위협으로 미 정보당국의 최우선 과제다. 핵, 미사일 고도화와 김정은의 공격적 접근법이 맞물리면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미국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도달하는 이 ICBM을 발사할 그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 관리들은 핵무기가 체제 생존의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정은은 핵포기 협상에 나설 의도가 없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이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핵포기 협상에 나설 의도가 현재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핵포기 협상에 나설 의도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할 정도입니다. 여기 미국의 고민이 있는 거죠. 미국의 고민. 이거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 이럴 고민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도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화점이 많다. 핵 문제, 핵전쟁이 아니더라도 재래식 전쟁이 일어날 그런 발화점, 불이 일어나는 점을 말하죠. 그런 폭발점이 많다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미국의 이익과 자산이 상당하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도 한반도에 미국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미국의 자산, 미국 사람들 많이 있고 사업도 하고 미군 기지도 많고 이러니까 재래식 전쟁이 일어나서 뭐 장사정포가 우리나라 떨어지면 그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아직 장사정포를 막을 만한 그 대형 수단은 현재 없으니까요. 북한 장사정포로 인하여 서울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서울이 위험에 처해 있다. 왜? 장사정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사일은 다 막을 수 있어요. 사드 갖다 놨기 때문에. 또 다른 뭐 패트리엇 이런 거기 때문에 미사일은 다 막을 수 있어요. 100%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장사정포는 사드로도 못 막고 패트리어도 못 막는다고 그래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장사정포가 지금 수천 문이 휴전선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일시에 불을 뿜으면 고스란히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마음대로 못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다. 그래서 서울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임무센터를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총동원해서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붕괴시키, 때리거나 아니면 뭐 압박을 해가지고 무너뜨리거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임무센터의 각 정보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고 북한 관련 정보 수집과 김정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관련해 온갖 역량을 다 집중해서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우리나라 현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이 국정원을 강화시켜서 이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쳐놨습니다. 예전같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같이 그냥 뭐 아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만나는 이렇게 하는 건 대화를 반대한다고 하고 적절한 상황, 충분히 만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만나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상황은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 해결되면 만나라. 그 해결 안 되면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제 아내 카톡으로 왔는데 보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핵 포기했다, 미사일 포기했다, 김정은이 항복 이런 찌라시가 또 도는데 그게 찌라시죠.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십시오.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나오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오늘 새벽 미사일 한 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7분경에 평안북도에서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약 700km 정도 날아갔다. 이렇게 한미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29일 이후 16일 만에 발사를 했습니다. 16일 만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잠잠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딱 끝나가지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한 방을 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북한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훨씬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거나 낙선이 돼도 아슬아슬하게 낙선됐겠죠. 근데 그때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주 남북 관계가 평안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래서 안보 문제가 수면 위로 가라앉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니까 미사일을 쐈다 이거예요. 그럼 뭔 뜻인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추측. 남한의 우리 편이 정권을 잡았으니 미사일을 쏴도 우리를 함부로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참. 미사일을 쏴도 걱정, 안 쏴도 걱정.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걱정, 안 쏴도 걱정. 응? 쏘면 쏘는 대로 위험하고 안 쏘면 안 쏘는 대로 위험하고 안 쏘면 또 다른 국에서 수작을 부리니까요. 응? 평화공세를 하면 꼭 뒤에서 땅굴을 파거나 핵무기를 만들거나 꼭 이따위 짓을 했으니까 미사일을 쏴도 걱정, 안 쏴도 걱정. 응? 참 북한은 진짜 문제 덩어리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서민복지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서민들에게는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러려면 부자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해줘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래서 서민들이 기회를 더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것을 빼앗아가지고 서민 줘가지고 당장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늘려주면 부자들이 일할 의욕을 잃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기업이 망하니까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공산국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사회를 추구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선진사회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게 하는 이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부자에게는 자유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어서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게 되는, 그래서 부자도 만족하고 서민도 만족한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런 체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보수주의의 정신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고 모든 정책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보수주의라고 한다. 국방력을 약화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벌써 군인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지금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력이 확 약화되는데, 국군도 60만에서 50만 오죠. 북한엔 정규군만 120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 국방력을 이게 약화시키는 일인데,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유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고요. 부자에게는 자유를 줘야 된다. 그렇죠. 부자가 그냥 부자가 됩니까? 부자 되려면 얼마나 안 쓰고 안 먹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 부자가 되는데, 이런 부자들은 성실하게 돈 번 부자들에게는 자유를 줘야죠. 자유를.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 됐으니까 자유롭게 살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워가지고 부자가 미워서 부자 거 뺏어가지고 서민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누가 부자 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보수주의가 이런 말을 들은 경우가 많죠. 이런 평을 받았죠.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 특권 의식이 너무 강하다. 그런 비난을 받았죠. 이제 그것을 한번 나자. 그걸 이제 홍준표 후보는 신보수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보수주의는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 신보수주의는 특징이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반대는 전제주의죠. 자유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자. 이것이 이제 신보수주의의 가장 우선되는 핵심이죠. 경제가 살아나야 결국은 정치도 살고 사회도 다른 거 살죠.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하는데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한국의 보수주의는 신보수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보수주의를 이제 신보수주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보수주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으로 끝난 구보수주의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서 부패보수, 무능보수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박근혜 정권으로 끝난 보수주의를 구보수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근데 그 구보수주의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부패한 보수, 무능한 보수 이렇게 평가를 받았으니 그 기득권에 안주하고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구보수주의는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버려야 된다.
전체주의, 계획경제 이런 거 하면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망하니까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경제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반체제 집단의 발호를 제압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선진사회를 이룩하자. 반체제 집단의 발호를 제압하자. 이 말은 반체제는 이 종북 좌익 체제를 말하죠. 종북 좌익 체제. 종북 좌익 체제가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대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이것을 제압해서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 그래야 선진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종북 좌익들의 이것을 제압하지 못하면 선진사회에 못 가고 우리는 후진사회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유하고, 국방정책으로 국가를 보유하자. 진짜 필요하죠. 우리가 남북에 지금 서로 죽느냐 사느냐 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국방을 게을리